근데 많은 분들이 탈모가 유전이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반복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탈모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오해들을 제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안 감고 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피에 있던 피지가 산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공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막 증폭이 됩니다. 염증성 두피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탈모를 악화시키는 5가지 이제 오해들이 있어요. 이제는 실제로 탈모를 야기하는 안 좋은 습관,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탈모들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탈모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오는 겁니다. 그걸 막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풍성. 피디님,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탈모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냥 게을러서 넘긴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머리에게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탈모가 유전이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반복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말리냐, 어떻게 머리를 또 감냐, 또 샴푸는 또 어떻게 바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쌓이다 보면요, 두피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탈모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탈모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오해들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서 이어간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제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내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끝까지 봐야겠죠? 탈모인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원장님, 근데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니, 환자들은 잘못된 오해로 머리가 빠지고요. 전 이 노하우들을 다 알려주면은 환자가 안 오게 되면 저 이번에 병원도 확장이 져 있는데 난 너무 무서운데? 생각보다 매일 저녁에 머리를 안 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 감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루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외부 오염물들 있죠? 미세먼지, 직사광선, 헤어 제품들이 뭐 떡져 있기도 하고 피지 분비량도 늘어나 있고 그것들이 하루 종일 두피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두피는 피지선이 가장 활성화된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두피 염증 및 피지선 과다활성을 유도해서 탈모를 촉진한다는 논문도 발표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원장님이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만큼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 유튜버가 됐잖아요, 유튜버.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녁에 세정을 안 하고 머리를 안 감고 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피에 있던 피지가 산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공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막 증폭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머리마저 안 감게 되면 염증성 두피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논문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태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두피 쪽의 피부 방어력이 떨어지게 돼요. 수면 중에는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요. 면역세포의 활성도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두피가 완전 무방비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면역세포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런 오염원들이 제거가 안 되고 방어도 안 된 채 계속 이제 활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염증이 쉽게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최악은 이제 모공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 모낭 안에 염증이 발생해서 모낭 조직이 파괴되면 모발의 생성 능력마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반복이 될 경우에 비후성 흉터형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얼굴 피부 얘기랑 똑같은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얼굴 저녁에 안 씻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여드름 생기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두피도 피부라니까요. 그냥 아예 관리 귀찮으니까 안 해버려야지, 약간 이런 게 그냥 안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무방비하게 방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거짓말인 것 같겠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녁에 머리 안 감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요? 거든요. 왜요? 환자분이 저녁마다 머리를 안 감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감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감냐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왜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되게 벙찌고 서로 대화가 갑자기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만큼 환자분들이 저녁에 안 감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 하나가 탈모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왜요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요? 아니, 나한테 다시 대화 치면 어떡해요.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왜 말하세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저희 환자분들이 진짜 무심코 행하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5가지 이제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왜 원장님 정말 많을 텐데 왜 5가지예요? 제가 방금 전에 5회라고 했잖아요. 5회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5가지 해가 되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예요. 센스 질이죠? 아니 뭐 수술하실 때마다 이런 드립 생각만 하고 계세요? 이거 나 딱 떠오르고 나서 야 이게 그 유레카를 외쳤던 게 나도 딱 그런 기분이었어. 5회? 5가지 해? 야 진짜 나의 센스를. 자, 첫 번째는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환자분들한테 왜 머리를 저녁에 안 감아요 하면서 막 왜요 하면서 이렇게 뭐 민망하게 좀 핀잔도 주고 했지만 사실상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이게 감을 때마다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못 감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수명을 다한 휴지기 모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빠질 머리들이 빠진 건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저녁에 샴푸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피의 염증으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루성 두피염이 악화되고 이 두피가 식물의 입장에서는 토양이라 그랬잖아요. 토양이 나빠지면 당연히 열매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인 머리카락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2회 아침 저녁 샴푸를 반드시 하게끔 탈모인이라면 꼭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한 번밖에 못한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저녁 샴푸를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자를 자주 쓰면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말 많잖아요. 실제로 모자를 쓰면 뭐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런 말이 많던데요.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지금 머리가 없었어야 되는 게, 저는 하루에 10시간 가까이를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수술 모자를. 하지만 저 머리 많습니다. 네. 이제 자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요, 땀이나 피지가 많은 여름철에 이 모자를 착용을 해가지고 통풍이 안 된 채로 오래 있게 되면요, 당연히 두피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모자 착용 자체가 이 모낭에 물리적 손상을 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자를 잘 세탁을 하냐? 절대 안 한단 말이야. 아마 사놓고 모자 빤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빨아주고 좀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도 원래 곰팡이균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뭐 속옷 같은 거 한 달씩 입으라 그러면 입을 수 있겠어요? 근데 모자는 그렇게 계속 착용을 하고 있다 보면 그 곰팡이균과 세균이 섞여가지고 두피의 환경을 너무 악화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지루성 두피염이 악화가 되고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자를 꼭 써야 된다면 통풍이 좀 잘 되는 소재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땀을 흘렸을 경우에는 빠르게 세탁하고 건조해가지고 다시 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이마 닿는 면 있잖아요. 그쪽이 좀 세척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빨더라도 그런 쪽에 좀 위생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라이, 그 열감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는 썰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탈모 유발은 아닌데 잘못된 사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서 오래 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갖다 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두피도 피부의 연장선인데 거기다 대고 뜨거운 바람으로 막 지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건조해지고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모발의 단백질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변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막 푸석푸석하고 꺼끌꺼끌한 그런 모발이 되다 보니까 부수수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들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를 하실 때는 15에서 20cm 정도 가까이 거리를 유지해서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많이 바를수록 머리카락이 좋아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원래 머리카락이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두피에 완전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으면 어떻게 돼요? 모공이 막히고 유분이 축적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같은 탈모인들,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극원이 되기 때문에 두피의 염증이 악화되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를 때는 모발 끝부분에 중점을 두고 바르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두피에 닿지 않게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성 두피, 뭐 저처럼 탈모인들은 그냥 아예 쓰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게 환자분들이 머리가 부수수해서 인스나 트리트먼트를 쓰시는데 모발이 얇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끝난 분들은 모발들이 굵어지니까 막 부수수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건강하고 찰랑찰랑하는 머릿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꼭 써야 되는 머릿결이라면 내가 탈모가 진행돼서 머리카락이 얇아진 건 아닌지를 한번 의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꼭 사용해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카락이 없는 것보다는 푸석하게라도 있는 게 나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전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유전적 영향 큰 거 인정합니다. 막을 수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개인의 관리에 따라 탈모 진행 속도는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대응만 잘해도 예를 들어 약물, 영양,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멈추거나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집 다 탈모예요. 제 친척 다 탈모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관리를 20대 때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도 심각했겠죠. 유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은 말인 거예요. 왜냐? 우리 유전을 조절할 수 있는 탈모 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한다면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머리카락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은 좋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우리 집에 유전이 있다, 그렇다면 조기 진단은 필수고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 저처럼 좀 약물을 조기에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정말 풍성하게 가꿀 수 있어요. 방금까지는 이제 오해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는 실제로 탈모를 야기하는 안 좋은 습관, 진짜 5가지 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젖은 머리 상태에서 빗질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엉켜서 그냥 뜯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젖은 머리 상태일 때는 모발에 큐티클층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상태예요. 근데 이때 빗질을 세게 드라이하면서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근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당기게 되면 이게 견인성 탈모의 원인이 돼요. 간혹 머리를 당겨 묶는 경우에만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심코 그냥 젖은 머리를 자꾸 빗질하는 요거가 자꾸 모낭 끝에 자극을 주다 보니까 물리적 손상이 가해져서 견인성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22년 모발학회에도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한 개의 모낭이 약 5회 이상 강하게 당겨질 경우에는 모근 구조가 회복되지 않고 영구 손상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빗질은 완전히 말린 다음에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한 거긴 한데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과사용해가지고 두피까지 바르는 이런 행동이 정말 탈모에 안 좋은 습관입니다. 명심하세요.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모발용이지 두피용이 아니에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관과하는데요. 뿌리 염색이나 펌을 할 때 모발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행위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와이프 이제 염색할 때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정말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해. 제가 원래 밖에서는 직업병을 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염색을 하니까 모발을 막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직각으로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잡아당긴 상태에서 막 열자극까지 하다 보니 이게 모근의 결합력도 약해진 상태인데 거기에다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견인성 탈모처럼 돼서 이게 물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빠지는 거라서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조용히 아주 따끔하게 말을 했습니다. 정색하고. 직업병을 잘 못 고치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이 이마나 정수리 부분에 이제 탈모가 이래서 발생을 하는구나 제가 요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성분들 뿌리 염색 시술을 간격을 최대한 좀 길게 해주시고요. 시술 받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팍팍 당기거나 너무 과하게 이렇게 빗질을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그거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자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저도 곧 딸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제가 숙지해야겠죠?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아셔야 되는 건데 가끔 여자애들 막 이렇게 머리 막 되게 심하게 따주고 이렇게 꽉꽉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쁜 헤어스타일 만들어주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어린이 견인성 탈모를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5번 당기면 이게 물리적 손상을 통해서 영구히 남는다고. 근데 이거 머리 넘기는 거 버릇되잖아요, 여자분들. 머리 한 가닥이라도 막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완전 바짝바짝 당겨 올린단 말이에요. 10대부터 이걸 계속 반복해왔다면 이마가 이것 때문에 넓어지는, 왜냐면 자꾸 얇아지니까 끝에 경계선이 밀린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논문에도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어린이 견인성 탈모가 조기 진단 시 회복이 가능하긴 한데 반복되면 모낭 퇴화와 영구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제발 이쁘다고 바짝 당겨가지고 묶는 이런 스타일링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녁에 샴푸하라고 했잖아요. 하는 건 매우 좋은데 충분히 말리지 않고 그대로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피가 습한 채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환경은 우리 곰팡이, 세균들이 번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거기다가 침구류까지 안 빨았다? 완전 대환장 파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감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잘 말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탈모의 유형에 따른 대응법도 아시면 물론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것들은 초기에는 일시적 탈모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머리가 빠진다던가, 아니면 뭐 산후, 폐경 이후의 탈모라던가, 이런 것들은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머리카락들이 빠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원인이 제거돼야 회복이 된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거 말고 유전성 탈모가 있어요. 이건 유전과 그리고 호르몬에 의한 영향인데요. 이건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짧아지니까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오해들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유전성 탈모일 경우에 일단 호르몬을 잡아주는 게 우선시 되고 나서 우리 오해들을 잡아줘야, 그래야 이제 모발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그냥 단순히 나 오해만 해결할래 이렇게 해서는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을 좀 드시면서 호르몬 관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을 더해주면 모발 관리들이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면 탈모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피 환경 유지예요. 하루 2회 샴푸를 습관화하고요. 젖은 머리의 빗질을 최소화하고요. 잠자기 전에 머리는 꼭 잘 말려야 되고요. 두피에 닿는 화학물질들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빗이라던가 모자, 이런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것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 웬만한 탈모들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 빠지는 거 한 50개에서 100개 미만까지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모근이 손상돼서 이 빠진 머리카락들이 다시 복구되거나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일상 속 습관이라는 이름의 실수가 만든 결과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탈모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오는 겁니다. 그걸 막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하루 2번. 그것도 힘들다면 저녁에 머리 감는 습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왠지 쟤는 머리를 안 감을 것 같아 저녁에, 그럼 그 친구한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풍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성!